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3년 개미년이 얼마 안 남고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3년 한 해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었는데 이제 24년부터는 풍수 구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24년에 굉장한 많은 변화와 변혁이 다가오리라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풍수 고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주변 국가 하면 뭐 일본, 중국, 미국은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볼 수 있죠.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자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이웃 나라인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은 시대 중국이 몰락하고 붕괴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국의 몰락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건지, 그리고 중국은 이대로 붕괴되고 또 그러한 이유가 왜 생긴 건지, 이러한 부분은 풍수적인 기운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 또 중국 경제, 부동산 경기 몰락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 구은 시대에 우리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맥락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일단 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힘들고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지, 그게 어떠한 이유인지, 물론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제 풍수적인 기운에 그 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좀 힘들긴 하지만 중국이 훨씬 더 지금 현재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그림 보시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멸중공,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자체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정치 경제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음으로써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수출, 또 무역, 흑자 이런 쪽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관광객 이런 쪽에서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5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이 100년의 원수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그만큼 우리나라 핍박을 많이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중국, 중공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크긴 하지만 동투르키스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티벳이라든지 그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쪼개진다. 여기 보면 중국 해체 지우덕 어, 양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말로 하면 양자가 양쯔에서 이제 모양, 상태 이런 건데, 중국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체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수 구은 시대 중국이 과거에도 아편전쟁이 1차, 2차 아편전쟁이 있었는데 2차 아편전쟁이 풍수 구은에 일어났고 그게 계기가 되면서 서양의 침탈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졌죠. 그러면서 이제 1910년, 11년 우리나라는 경술년에 일본한테 이제 합방이 됐지만 1911년에 신해년에 중국이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일단 그러한 조짐들이 여기저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런 정도 모양으로 해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중국은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장기 임대 형식으로 50년, 70년 이상으로 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이제 부동산 그때부터 지방정부에서 땅을 이제 장기 매각은 아니지만 장기 임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7운 시대 말, 그래서 8운 시대 초부터 해서 지금 이제 9운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8운 시대 말까지 근 20년 동안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8운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중국이 훨씬 더 심한 상태이고 비구 위안이라든지 헝다 또 완다 이런 부동산 그룹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부도 일보 직전인데 일반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사회였으면 벌써 부도가 나도 몇 번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거의 뭐 막다시피 하고 돈을 찍어내다시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부동산이 인질이 됐다. 시진핑표 공동부유 접고 부양책 꺼내든 이유는 360조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살리려고 헬기로 돈 뿌린다. 그러면 이제 돈을 뿌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돈의 가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또 거품이 돼서 또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게 왜 일어났냐?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풍수적인 기운이 20년마다 변합니다. 근데 그 기운이 변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일단 풍수하면 명당, 혈처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떤 기운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사주팔자가 있고 사주팔자의 대운의 흐름이 기운이 변해요. 그러면 역시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이 부동산, 자연, 우리 우주 질서 기운이 변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 경기가 꺾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거품을 형성하고 부동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8원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덕을 본 거예요. 이제 8운 시대가 완전하게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 연도를 보면 2004년부터 23년 올해까지죠. 그러면 8운은 간방이라 해서 이게 이제 어긋날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산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그러니까 토의 기운입니다. 또 간방은 북동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토의 기운인데 또 다른 구궁도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또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운 시대는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미국 이런 쪽도 8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 이 기운이 이제 변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8운에는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2, 3년 전부터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운 자체가 부동산에서 이제 패러다임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운이 8원 시대에 있었던 게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부동산 폭발적으로 상승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현상 유지를 하면서 조금 침체기를 가다가 다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구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구궁도에 보면 가운데 중이라고 써 있는데 중궁서부터 해서 9개가 있고요. 이 구는 남쪽 리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이 우주질서 지구 동그란 거 원을 본다고 하면 위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고 이제 아래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동쪽으로 보아서 이제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쪽은 서백호인데 그러니까 동청룡, 그런데 좌청룡, 그다음에 서백호인데 뭐 이제 우백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방위를 나타낼 때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래 보면 화살표 친 쪽이 이제 북동쪽입니다. 이쪽이 간방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화살표 친 쪽이 간방인데 이 간방은 부동산의 기운이었고 이게 이제 꺾이고 구운 시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운의 변화, 운기의 변화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은 이제 어렵다.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이 8원 시대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 망해갑니다. 그러면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중국의 기운 자체도 부동산의 기운이 꺾여가지만 중국의 현재 국가 주석,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은 운기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시진핑의 그 기운 자체가 꺾여가는데 결국 나라도 같이 기운이 쇠퇴하고 되고 있다. 그게 또 지도자의 운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시진핑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는 김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붕괴하고 시진핑이 죽는다 이런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철판도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중공이 이제 특히 중공이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 중국보다는 이 시진핑이 보면 습자인데 습이 우리나라 학습할 때 익힐 습자인데 이것을 파자를 하면 배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구 모조라고도 하고 이제 모라는 것은 깃털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절벽에 부딪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중국에 현재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5번째 지도자예요. 중국 공산당에. 처음에 마오쩌둥 있었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 있었고, 장쩌민, 후진타오, 이제 마지막에 시진핑이죠. 습근평이라고 하는 시진핑이 일단 흰색, 여기 보면 그림에 동그라미 친데 흰새가 있는데, 결국은, 다른 새들은 다 날아가고 순리대로 살다가 죽는데, 붉은 피를 흘리면서 저쪽 산 쪽에 절벽인지 산인지 부딪혀서 죽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화살을 맞아서 총을 맞아서 죽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많은데 실제 시진핑의 지금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주팔자도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근평, 우리나라 말로 습근평이라고 하고 시진핑인데 1953년 양력 6월 15일생이라고 합니다. 계사년 이제 뱀띠고요. 무월 정유일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화기가 사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러면 화기가 많으니까 중국 자체는 토의 기운이니까 화생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지금 구운 시대는 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화가 많은데 또 화가 지도자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주에서 염상격이라고 하는데 불이 붙은데 또 완전히 불이 붙어버리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주에 보면 정유일주인데 유라는 것은 편재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 재물이라는 건 중국 경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재물이 재산, 재물, 돈 이게 이제 녹아납니다. 불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화다금융이라고 해서 녹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고 중국은 지금 경제가 잘 나가다 이 시진핑이 국가 주석 되면서 지금 망국의 길로 계속해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공동부유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잘 사는 사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파탄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경제 성장을 그동안 잘 됐던 게 시진핑이 되면서 계속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구은 시대는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 지도자의 기운도 그렇고, 구은 시대는 불의 시대고, 이 사람은 다 화기. 그런데 온통 화기가 있을 때 다 화가 오면 사주에서는 또 염상격, 뭐 이제 종강격, 뭐 이런 식으로 또 특별격으로 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사주에 파격이 된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제, 중국의 국민들의 재산, 이거는 녹아난다. 구은 시대에 더욱더 그게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25, 26, 27년 또 불의 운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 2025, 26, 27년 이 3년이 최악의 시기고 중국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이제 거의 힘들어져 간다,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마약성 진통제를 맡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 진짜 이것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출 같은 거 연장하고 또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기업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구은 시대 2024년 갑진년,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하반기서부터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은 5.5%인가 그렇게 되죠. 그럼 미국이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미국의 내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금리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내년 24년이 고비다. 24년을 잘 넘기지 못하고 하면 결국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25, 26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행히 좋아지고 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도 좀 떨어뜨려 줄 것이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조금 안정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처럼 상승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기대, 큰 기대는 구은 시대는 어렵다. 다만 현상 유지하면 지금보다는 최악으로 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